남부터미널역에 있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센트럴 아이파크 3층 물건 17억짜리가 1회 유찰돼서 14억 원에 나왔습니다. 84제곱미터 물건이고요. 권리 분석 보겠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네요. 말소기준 권리 2020년 10월 23일에 중소기업에서 4억 8천만 원 빌렸습니다. 약 2주 정도 뒤 전세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하이닉스로부터 9억 원에 2020년 9월 23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자, 그러면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쵸? 9월 23일에는 빈집이었던 건데 은행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없다라고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거래 내용들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가 9억 원에 들어와 있는데요. 날짜 관계를 보시게 되면 2020년 10월 23일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전세권에 대한 접수가 11월 6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세권 날짜는 2020년 9월 23일부터입니다. 물건의 권리사항을 좀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분양을 받은 것 같습니다. 2분의 1 지분으로서 분양을 받고 등기를 치죠. 그리고 이 물건은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에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등기를 치는 조건이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친 것 같아요. 이 SK한테는 물건 나 임대사업자니까 9억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9월 23일에 먼저 입주를 하고 2년 동안 전세권 설정을 하도록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은행으로부터 임차 계약이 된 사실을 숨기고 해당 물건에 9억 9천만 원의 잔금을 치르면서 약 50%의 대출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23일 선순위 근저당이 되고 그 이후 근저당이 나오죠.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 하이닉스에게는 전세권을 설정해 줄 터이니까 계약서상으로 먼저 되어 있지만 등기상에는 전세권이 기재됨으로 인해서 후순위로 설정이 되거든요. 계약 기간은 2023년부터 이제 맞지만 등기에 기재된 게 10월 6일이기 때문에 선순위인 중소기업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따라서 SK의 9억 원은 전체 소멸이 되지는 않고요. 10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먼저 4억 원을 받아가고 6억 원이 SK가 받아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3억 원이 채권으로 남고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다시 금액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대출을 실행할 때 SK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퇴실을 하면서 전세권 등기 경매 신청이 돼 있는데 임차인이 2020년 12월에 새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실이 되면서 SK는 나가고 그 집에 이미의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낮은 가격이 15억이고 20억, 22억까지 충분히 금회에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이든 SK든 모두 다 돈을 변제받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이네요. 부동산 검색을 쉽게 구글 남부터미널역에 있는 물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빌라트 11억 8천만원짜리가 9억, 서초동에 있는 그린빌라트인데요. 11억짜리가 9억 4천만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임차인 현황상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다 되어 있고 3억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으며 대항력이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6월 12일인데 전세가 들어온 날은 2020년 5월 7일이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 9월 8일자에 채권자 Y땡땡땡으로부터 보정서, 즉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자, 현재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일 수도 있고 소유자가 사기를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8억 5천만 원까지 빌려줬을 때 이 금액이 시세에 비해서 많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11억짜리고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면 상당히 노후화됐고 나홀로 아파트인데 이 나홀로 아파트의 가격이 아무리 급등하였다 하여도 3억 5천의 선순위가 있는 집에 8억 원의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좀 많이 과도합니다. 따라서 이 소유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상임차 확인서라고 하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이 임차인은 돈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니까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대출을 받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출되어진 보증금 3억 5천이란 말은 거짓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이 진짜라고 하면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상임차 확인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에서는 이 임차인은 배당력이라든지 이 돈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소송을 할 것이고, 임차인이 진짜라고 하면 반박을 하겠죠. 등기부를 보아도 약간 이상한 점이 보이는 게 소유자가 2007년에 매매 예약을 해놓고 매매 계약서를 써놓고 2017년도에 등기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등기를 치는데 그 사이에 뭐 가압류도 있었고 몇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등기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3억 5천의 전세 보증금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회에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낙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의 그린빌라트 같은 경우 해당 기간에 어떤 매매라든지 전세 계약서는 체결된 사실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땡땡과 이땡땡 뭐 형제일 수도 있고요.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6월이고 선순위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터인데, 낙찰 받았을 때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해야 되는데 여기 무상임차 계약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다툼은 여기 대부업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명도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하시겠다면 한 번, 두 번 정도 더 떨어진 이후에 이 임차인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부동산 검색을 쉽게 구글
서초동 경매 물건 살펴봤고요. 한강변에는 20억에서 30억짜리 물건들 있었고, 이제 나홀로 아파트도 있는 물건 보았습니다. 그 임차 보증금과 관련돼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물건도 있을 것 같고, 근본 회차보다는 한 번 더 살펴봤을 때 입찰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게 서초동의 경매 물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